안녕하십니까, 우신석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성립 요건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죄의 성립 요건 3요소. 예. 3요소는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조각사유. 3. 책임성 조각사유. 예,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성 조각사유 세 가지가 있는데,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5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5가지, 책임성 조각사유는 3가지. 예, 이거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1.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무조건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어디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으면 차를 가지고 우리가 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차에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를 재판 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기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손이 다치면은 기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랑 또 재판을 하는 거죠. 또 우리 길 가다가 개한테 또 물리면은 그 개랑 또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개 견주, 개 주인하고 또 이렇게 재판하는 거니까, 주체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죠. 주체. 행위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행위의 객체, 그 피해자도, 주체는 가해자고, 객체는 피해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가는데 물론 물건이 하면 물건 손해배상합니다만, 그건 민사지 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사일 때는 형법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법으로 할 때는 피해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예, 이렇게. 예. 그다음에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뭐냐면은 어떤 법조항, 어떤 법조항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법조항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그것으로부터 범죄의 피해가 없다는 뜻이죠. 그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법조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법조항을 예방하고 금지하면서 얻는 법적인 이익, 예,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살인죄의 처벌 조항이 있죠. 살인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 가령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보호법익은 5년 5년 이상 징역 그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호되는 거죠. 예. 그 5년 이상 징역의 처벌이 사람들이 다 두렵고 무섭고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거나 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 범죄로부터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전이죠. 생명보전. 법적인 보호되는 이익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과 어떤 신체의 안전, 그 심리적인 안정,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절도, 물건을 훔치면은, 예를 들어 또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러면 그 징역 1년이 무서우니까 우리 재산권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마음 놓고 재산을 이렇게 놔두고,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재산 같은 거. 재산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 또, 폭행을 한다. 누구를 때린다. 그럼 또 징역도 한 3년에 처한다 하면은, 우리 그 법적인 보호 이익은 뭡니까? 보호법익은. 우리 신체 안전이죠. 우리 누가 때리지를 못하니까, 법으로 보호되니까, 누가 때리면 처벌받으니까 못 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신체가 보호되고, 누구든지로부터 어떤 폭행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자유스럽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인과관계는 무엇이냐? 인과관계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가다가 뭐 누구랑 턱 부딪혔어요. 세게 좀 부딪혔는데, 하다가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갔는데, 또 그, 뭐 어떤 지나쳐서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또 벽에다 또 기둥 뭐 이런데 기둥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했는데, 어디 뼈가 부러졌다. 뭐 어디 다리에 뭐 골반, 뭐 다리뼈가 부러졌어. 금이 좀 갔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뼈 부러져서 기둥하고 붙여서 부러진 건가? 그 사람하고 기둥하고 부딪히기 전에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리뼈에 금이 간 건가 생각하겠죠, 분명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하고 부딪혀서는 별로 안 다치죠. 사람도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으니까 충격이 흡수되거든요. 근데 기둥이 단단한 돌이니까 거기에 보면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 사람이 워낙 뭐 좀 체격이 크고 막 힘이 세가지고 세게 부딪혀가지고 막 또 다친 사람이 노인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기둥인지 그 사람에 의해서 부딪혀서 뼈가 금이 간 건지 인과관계 어느 것에 의한 원인으로 뼈가 부러졌는지 이제 그게 이제 또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에 부딪혀서 금 갔고 기둥한테 부딪혀서 금가 두 군데 다 금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에 부딪혀서 금 갈 수도 있고 그게 인과관계입니다. 누구한테 부딪혀서 내가 지금 이런 피해가 왔는가 그걸 이제 인과관계라죠. 그 다음에 행위의 내용과 성격. 행위의 내용, 성격 뭐 흉기로 사람 다치게 하면 살인. 그 다음에 그냥 뭐 맨몸으로 하다가 조금 다치면 상해죄. 그 다음에 누가 뭐 좀 죽여달라 좀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청탁하는 거죠. 청탁. 그러면 이제 교사에 의한 또 뭐 살인이든 뭐 상해든 뭐 근데 교사에서는 주로 살인을 시키죠. 뭐 없어 다치게 하느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살인이고 교사에 의한 살인. 그리고 뭐 승낙에 의한 살인. 나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 뭐 그런 게 잘 없는데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여간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아주 가지가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형량도 또 판사님께서 또 재고하고 생각해봐서 처벌을 또 내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또 워낙 다양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법성, 두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 예, 위법성 조각 사유. 보통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면 대부분 다 위법성에 해당됩니다. 거의 다. 왜냐면은 다 반사회적이고 다 사람을 피해주는 거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위법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범죄에서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여기 5가지 사유거든요. 한번 보면은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지금 뭐 두드려 맞고 있는데 나도 좀 방어하려면 나도 이 사람 좀 때리다 보면 이 사람도 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해 입는 거는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나도 자꾸 맞고 있으니까 나도 때려야 좀 덜 맞고 이 사람도 좀 다쳐야 내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허나 과잉방위는 안 된다. 즉 이 사람이 이제 맞다가 내가 좀 때리니까 좀 이제 자기도 밀리니까 도망가는데 또 도망가는데 자기도 따라가서 옆에 뭐 막대기나 뭐 흉기 들어가지고 팍 공격하면은 이 과잉방위라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몸만 간신히 구제하면 됐지 또 따라가서 또 도망가는 걸 따라가서 또 뭐 옆에 흉기 들어서 또 공격하면은 그거는 과잉 방위가 되는 거죠. 그거는 면죄부가 안 됩니다. 그건 처벌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몸만 간신히 구제하면 되는 거지 과잉적으로 또 이거를 막 사람한테 공격을 하고 나 정당방위 있어 이러면은 죄가 없다고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 몸과 또 자신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변만 보호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쳐야 된다. 예, 그게 정당방위. 난 긴급피난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친구랑 누구랑 이제 인도를 가고 있는데 저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뭐 갑자기 인도로 돌진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 서 있으면 죽잖아요.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게에 그냥 유리 얇단한 거 그냥 빡 깨버리고 가게로 들어가 뿌리면 되죠. 들어갔는데 그 유리 깬 거는 어쨌든 또 뭐죠? 위법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남의 물건을 깨뜨린 거니까. 그렇지만 그 의도나 목적이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달려오는 버스를 피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법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긴급 피난.
긴급 피난인데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의 차이점은 정당방위는 자신에게 가해오는 근본적 원인을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향하지만 긴급 피난은 자신에게 가해오는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에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한테 맞으면 정당방위는 그 가해 때리는 사람한테 그거를 대응을 하지만 달려오는 버스를 뭐 이렇게 들고 밀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그냥 가게 유리창을 깨니까 가게 유리창은 자기랑 가해오는 버스랑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가해자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향하지 않는다. 긴급 피난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당방위는 가해자가 위법한 요소로 자기를 위협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지만 긴급 피난은 거기 달려오는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잘못 인도로 달려오는 거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긴급 피난은 그 가해의 성격이 위법성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교수형에서 그 기계를 눌러서 죽이잖아요? 사형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형시킨 버튼 누른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처벌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공무원, 교도관 업무니까, 그리고 법령으로 지시한 거니까, 자기는 자기 일을 한 거니까, 그거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막 총을 쏴 죽이고, 막 폭탄 터뜨리고 죽이는 거는 솔직히 사회에서는 살인인데, 전쟁터에서는 군인의 업무가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 지키려고 이제 뭐 적군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업무로 인한 행위고, 법령으로 인한 행위도 되겠죠. 예, 군인은 원래 다른 나라 적군을 죽이고 다치게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되니까 위법성이 없다. 군인들이 적군 죽이는 거는. 그 다음에 자구행위, 자력구제라 그러죠. 자구행위는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한테 빚이 한 자기한테 1억이 있는 사람을 공항에서 봤어요. 근데 공항에 보니까 공항에 있는 사람도 나를 봤어. 막 이제 좀 해외로 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어떤 문제나 소송이나 뭐 다툼, 갈등 생기면 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하다가는 징이 나서 딴 나라 외국 갈 것 같고, 빨리 자기가 붙잡아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빨리 가서 급해서 잡다가 두드려 패고 꺾고 하다가 잡다가 밀당을 좀 다쳤어요, 서로. 근데 어쨌든 잡았어요. 근데 그거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급박한 상황인데 놔둬 뿌리면은 해외 날라가 버리면 언제 또 잡을지 언제 또 돈 받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자구행위라 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력구제,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놓쳐버리니까. 예.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좋다고 허락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예를 들어, 소설가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조금 이걸로 글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소설가 A씨가, 괜찮아요 해서 그 내용을 모토로 좀 글을 쓰면 그건 괜찮습니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또 뺏겨가지고 작품 써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왜 내 허락 없이 썼냐. 저작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허가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약간의 위법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허락해 준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는. 네, 그게 바로 피해자의 승낙이고, 책임성 조각 사유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범죄를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 사유 다 해당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죠. 위법성과 구성 요건 해당성은 해당되는데, 또 책임성에서 조각 사유가 발생하면 또 범죄로 안 보거든요.
그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라면은, 만 14세 미만자. 만 14세 미만자면 만 13세 이하죠. 만 13세 밑으로. 만 13세 포함해서 그 밑으로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이제 좀 면제를 해주죠. 죄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줍니다. 예,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만 14세 미만이면, 만 14세 이상, 14세,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처벌시킨다는 뜻이죠.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처벌시킨다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아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심신상실자라 해가지고, 약간 정신장애 정도가 조금 심해가지고, 약간 뭐 올바른 판단이나 뭔가 생각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릅니다. 이거는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자라고 그러고, 똑같은 말로 민법에서도 이렇게 심신상실자라는 뜻을 쓰는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심신상실자,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자, 민법에서는 금치산자. 금치산자 뜻은 뭐냐면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람.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 가족에 있는 재산과 부동산, 이런 재산적인 거를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심신상실자랑 똑같은 겁니다. 예.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자,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강요에 의한 행위. 만약에 범죄자가 뭐 자기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안 하면은 죽이니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뭐 어떤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면죄가 된다는 거죠. 죄를 면해 준다는 거죠. 예, 그거는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니까. 남이 시키면은 안 하면 죽이는데 해야죠. 그거는 죄가 없는 거니까. 예, 강요에 의한 행위. 요렇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 3요소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나눠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소통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